빵의 도시를 선포한 천안시가 지역 농가와 제과업계의 상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딸기 소빈 촉진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4일간 베리베리 빵빵데이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축제 대신 현충사 야간 개장이나 충남 아산FC 홈 경기와 연계된 지역 문화예술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 금강보행교가 오는 24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부족한 수량인데 수량 확보 방안을 놓고 세종보 재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1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세종시와 고려대학교가 세종 캠퍼스에 복합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해 빵의 도시를 선포한 천안시가 이번엔 지역 농가와 제과업계의 상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천안딸기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4일간 베리베리 빵빵데이 축제를 엽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장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민욱기 씨. 품질에 있어서는 어느 곳과 비교해도 자신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천안에는 현재 30여 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지만 시중마트에서 지역 딸기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지금 딸기가 천안에서도 이제 짓고 있는데 천안에 있는 시민들이 지금 딸기가 다 외부에서 농사 짓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천안에서도 좋은 딸기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번 기회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이처럼 천안 딸기의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 지역 제과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생산량이 늘어 골칫거리인 냉동 딸기 등 재고 처리를 위해 본업을 제쳐두고 2주 동안 2.5톤 분량의 딸기잼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 시민들한테 천안 딸기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고 또 천안의 그 좋은 딸기는 상품으로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지만 중화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잼을 가공을 해서 융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농가와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했던 거고요. 딸기를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약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 호두 과자점은 기존 팥 앙금에 딸기를 섞은 딸기 앙금 호두 과자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딸기가 친환경 딸기고 저희 앙금에는 이제 색소, 향 이런 첨가제,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은 재료로 또 건강한 이제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편 천안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존 빵빵데이에 딸기를 접목시킨 베리베리 빵빵데이 축제를 엽니다. 이 기간 동네 빵집 40곳에선 딸기가 들어간 빵 등을 10%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1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정기조사 100곳과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90곳입니다.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법인과 성실 납세 법인 등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차례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과태료 체납 기간 60일 경과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 경고나 분납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벌써 3년 연속인데 올해는 현충사 야간 개장이나 충남 아산FC 홈 경기와 연계된 지역 문화예술 공연으로 대체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축제위원회가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3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의 경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올해까지 축제가 취소되면서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이순신 축제는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300명 이상의 축제는 행안부 승인사항으로 불승인이 원칙으로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축제 대신 지역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사흘간 현충사 야간 개장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기획 공연을 비롯해 충남 아산 FC 홈 경기와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형태의 행사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이제 현충사 야간 개장이나 기획 공연 또는 우리 충남 아산 FC 축구 홈 경기 등과 연계한 어떤 축구와 문화와 이런 행사를 같이 연계한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대표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호두 휴게소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선 오이와 쌀 등 천안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목, 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친환경, GAP 인증 등 출하 전 안전검사가 필요한 농가로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1인 2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산시가 만 19세에서 64세까지 저소득 청장년층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는 임플란트와 보철, 크라운 시술비로 본인 부담금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보행교가 될 세종 금강보행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주변 금강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세종보 활용 방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4일 개통을 앞둔 금강보행교.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있어 주변 금강 수량 부족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이 갈수기인 점을 고려해도 중심부 깊이가 1m 30cm에 불과하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세종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 금강보행교 활성화를 위해 모두 17개의 과제를 발굴해 세종시에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두 건 중 하나가 바로 수량 확보 방안입니다. 관심은 보행교에서 약 3km 하류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보로 쏠립니다. 현재는 보가 상시 개방돼 수위가 낮아진 상태로 재가동 여부에 따라 수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보 해체를 결정했지만 정확한 해체 시기는 내놓지 않은 상황. 이후 환경단체 등에선 조속한 해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존치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새 정부 문제를 포함해서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마 설정이 될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협의를 하겠고요. 일부에선 보행교 주변 준설 작업을 통해 강폭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수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될 수 없는 만큼 금강 보행교 개통을 계기로 세종보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고려대학교가 세종 캠퍼스에 복합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대운동장의 기존 축구장을 국제규격의 축구장으로 개선하고 테니스장과 농구장을 각각 3면씩 추가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1억 원으로 시에서 1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17억 원을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복합운동장은 내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며 완공 후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는 세종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기어 활용법 등이며 교육기간은 기수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2시간씩 2주 동안 한두리대교 밑에서 실시합니다. 참여 신청은 21일부터 시청 누리집에 접속한 후 시민의 창 자전거 교육 신청란에서 하면 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최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 관련 청구는 세종시 대중교통과나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청 1층과 4층 일부 공간에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가 조성됐습니다. 4층 중정에는 한글사랑 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반영한 한글자료 전시 특화 공간을 비롯해 2만여 권의 책을 비치한 독서 쉼터와 휴게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1층에는 출판 장비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도담동과 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순열 의원인데요. 세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세종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6년부터 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로서 빈곤 퇴치, 양질의 교육, 성평등, 경제성장, 기후변화와 대응, 생태계 보존, 식량과 식수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공동의 목표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기존의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1월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임을 반영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효율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광주, 경기도 등은 이미 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마쳤으며 기초단체들도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왔으나 해당 계획의 근거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 예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위한 근거 마련 및 별도 추진이 요구되며 법 제정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 사용을 원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인류가 편안한 삶을 누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30 아젠다 달성과 지속 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의 역할을 2가지 제안합니다. 먼저 ESG를 경영 전략으로 삼는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유인해야 합니다. ESG는 기업이 이윤 추구에 앞서
친환경, 사회공헌, 건전한 경영구조 등을 목표와 방향성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 전략입니다. 현재 민간 부분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사업 모델에 반영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ESG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민간 부분에 적합한 정보와 측정 방안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유인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협업체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 정책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구체화와 각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위한 조직 관리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 정책 영역 전반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 수립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향한 정책과 부서 간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의 지지 기반은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내외부의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생아 기준으로 이 아이가 60세가 되는 데쯤 1년의 절반은 여름이며 폭염과 폭우, 홍수의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대폭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코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시정의 중요한 원칙을 지속가능 발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 세종의 성공 모델이 대한민국의 선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지역은 물론 그 어느 지자체도 법을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법을 고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실과 체험실을 갖추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각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의 읍면동 수는 각각 31개와 17개. 그러나 두 도시 모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단 한 곳에 불과해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 박영희 원장은 SK 브로드밴드 시사토크 견제구에 출연해 이 법을 지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을 의무사항으로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지켜지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 청소년들이 30-40분 이상 걸리는 시설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담 시설이 아니더라도 공유 공간을 만들어 어디에 살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주민센터가 됐든 노인정이 됐든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활동 서비스를 하든 뭔가 이런 대안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러한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 원장은 또 이번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지역 청소년들의 현실과 변화상,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등을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1,5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과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됐습니다. 항목별로는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21억 원, 천안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114억 원, 감염병 대응센터 예방접종 시행비 등의 36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8일 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천안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인고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날 행사에는 SFA 반도체와 ENF 테크놀로지 등 천안 지역 18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28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과 이력서 컨설팅, 비대면 채용 면접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22일까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에 활용할 퓨어를 공모합니다. 퓨어는 아동 친화도시 세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자 이내에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하면 되며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퓨어는 시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향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포스터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모는 세종시 공모전 접수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가 4월 상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설 강좌는 처음 해보는 팟캐스트와 영상 촬영, 4일 만에 끝내는 스마트폰 영상 제작 등 5개 과정입니다. 모든 미디어 교육은 무료로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강좌별로 12명에서 15명입니다. 신청은 세종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